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부채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방망경영, 문정부 5년간 전기요금 동결 등이 원인이고 자구 노력과 경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전의 모회사인 KDB 산업은행의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한전채 발행과 HMM 옛 현대상선 매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하반기 산업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채 발행뿐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반기 보고서에 따른다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 128조 7천억 원, 2020년 132조 5천억 원, 2021년 145조 8천억 원, 2022년 192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를 약 7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돼서 올해 3분기 10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연료비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으로 4분기 다시 적자 전환해 연간으로는 7조 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늘면서 모 회사인 KDB 산업은행의 고민도 더욱 커졌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지분법 손실도 커지며 건전성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3.08%까지 하락해서 금융당국의 금고치인 13%선을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BIS 비율이 바젤 3의 규제 한선인 10.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신뢰도 하락으로 국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BIS 비율 사수를 위해서 상반기부터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역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3월 이사회에서 후순위채 발행 한도를 2조 원으로 설정하고 4월 8천억 원 규모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천억 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행 규모를 줄여왔던 산업금융채도 3월 7,100억 원 이후 4월 3조 9,700억 원부터 다시 발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 폭탄이 계속되면서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 출자 등 산업은행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의 지원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보다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식 현물 출자를 진행한 뒤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금 출자는 지난해 예산안에 계약된 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물 출자는 아직 정부와 따로 논의한 바 없다라며 상황이 급박하면 지난해 연말 수립한 경제정책 방향과 별개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따로 산업은행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은 한전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한전채를 발행해 자금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인상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 3분기에는 동결했습니다.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고려할 때 4분기에는 재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이 변수입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민심과 직결된 사안이라 섣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는 전기료 추가 인상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조정해서 한전채 발행량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채권 시장에 대거 풀리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 발행이 가능한 현행법상 영업 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무작정 한전채를 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반기 발행이 예정된 7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며 HMM 매각 결과에 따라서 산업은행의 건전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 대출, 기업음 등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채보다 대출과 CPI 금리가 높아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배럴당 60달러 선을 오갔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는 지난달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이달에는 80달러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체는 누구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고 한전이 요금 인상을 7차례나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대선, 지지율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산물이었습니다. 선거 앞두고는 인상보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치가 국내 최대 공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역풍을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5번이나 인상했습니다. 5번에 걸쳐 킬로와트당 총 40.4원 올랐고 인상률은 39.6%나 달합니다. 요금이 꾸준히 인상했으나 뚜렷한 재무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인상 요인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내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 때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요금 인상 요인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9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4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실제로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20년 말 132조 5천억 원, 2021년 말 145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가 2022년 즉 작년 말 19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급등한 국제에너지 가격과 동결된 전기요금 사이 급격하게 벌어진 간격을 줄여나가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 정부 때 한전은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계속 동결시켰고 너무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철저한 한전의 자구 노력과 경영 혁신이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 정부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